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토크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이 4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밝혀야 할 내용이 남아 있죠. 이야기에 앞서서 검찰 쪽 주장 그리고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엇갈리는 주장, 남은 쟁점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누가 해주실래요? 네, 일단 뭐 윤미향 의원이 받았던 혐의는 한 15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중에 기소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한 그 6가지 정도는 기소가 됐고 한 네. 뭐 10가지 정도는 불기소인데요. 일단 서울시 문체부 여갑으로부터 보조금 3억 6,75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네. 그리고 관할 간청에 등록하지 않고 42억 7천만 원을 모금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출 증빙 없이 기부금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거. 개인 용도로요? 네. 그리고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로녹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심신 장애를 이용해서 7,920만 원을 기부 중요받았는데 이게 준 사기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고 뭐 그 외에는 뭐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한테 이제 숙박비를 받고 빌려줘서 공중보건법상에 네. 이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뭐 이런 혐의로 이제 추가가 됐고요. 이게 이제 기소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네. 불기소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딸 유학비를 정대협 정의원 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이제 야당이랑 그랬었죠. 보수 언론들이 계속 제기해 왔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혐의를 찾지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집을 구매할 때 계속 이제 현금을 주고 샀는데 이 부분이 정대협과 정의연 자금으로 구입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불기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운영하던 신문사에 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 이것도 이제 보니까 뭐 최저가 입찰로 해서 됐다. 그래서 무혐의가 났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국세청에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 누락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기사는 어떤 거였냐면 뭐 3,300만 원짜리 술판 벌였다. 이런 기사. 네, 맞아요. 예, 기억나실 조선일보 거예요. 기사인가요, 예. 그게? 그 부분과 관련된 게 이제 허위 공시인데 이 부분도 이제 불기소됐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부친이 쉼터 관리자를 맞아요. 하면서 임금을 준 게 이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것도 이제 금액과 실제 부친이 일한 기간 뭐 이런 걸 확인했을 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서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모두 다 할 말이 있는 지금 기소 결과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됐어요.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예. 안 소장님. 근데 가장 그 예. 끔찍했던 보도가 예. 맥주집 뭐 3천만 원 넘게 써버렸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한국경제 보도였는데 실제로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의용연대가 제소한 13건 중에 11건이 다 사실상 가짜 뉴스다. 팩트가 틀렸다라고 오보다라는 판결하고 거죠? 예, 네. 2건은 지금 이제 소송으로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한 단체를 물론 저도 이 단체가 그 역사적 무기화 이상에 맞게끔 회계 관리를 철저히 못한 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저도 네.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그 부분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과 부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부실 관리하고는요. 근데 엄청난 파렴치한 단체로 이 단체를 몰았거든요. 그 개인을. 심지어 자녀 유학비를 단체 기부금을 빼돌려 썼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자범 중에 자범인 거죠. 근데 최소 한국에서 NGO 시민단체 하는 분들이 그런 짓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한 몇 달 이건 최근에 추미애 장관 자녀보다 더 오랫동안 도배가 됐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저는 검찰의 기소 중에서 제일 황당한 것이 일단 할머님 꼬드겨서 기부금을 받았다. 보통 사실은 이렇게 주요 주목받는 어르신들이 어떤 자기 재산을 환원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어디부터 상을 받잖아요. 그럼 상금을 기부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데 써달라. 특히 이제 연로하신 경우에 내가 뭐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은 좋은 데 써달라. 물론 그 후로 이른바 할머님의 건강 상태 더 나빠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기소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공중위생법 위반도 너무 황당합니다. 그 쉼터에서 그 쉼터가 이렇게 그 용도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낮으니까 평화단체나 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50번 정도 이렇게 빌려주고 최소한의 어떤 실비 정도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게 네네. 한 900만 원인데 이게 신고 없이 펜션업이나 여관업을 운영한 것으로 봐가지고 숙박으로 기소가 했던데 저는 이 단체가 다시 한번 역사적 무기화 이상에 맞게끔 회계 관리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못한 거 100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과 이렇게 마녀사냥 받아가지고 엄청난 파렴치한 단체로 몰렸던 거하고는
너무 그건 과도했고 잘못된 일이었다 우리 사회가. 검찰의 기소 상당 부분이 오히려 무혐의가 됐다. 근데 일부 검찰의 기소도 나중에 재판 가서 우리가 밝혀지겠지만 무리한 기소도 일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렴치 이 키워드로 지금 막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 핵심 키워드는 할머니 치매. 네. 치매 노인을 뭐 속여가지고 어쨌든 돈을 기부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진술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서로 맞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론호 할머니 양아들 쪽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이 이제 그 센터에 살고 있는데 기부 좀 하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어떻게 기부를 안 한다고 하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네. 근데 할머니를 실제로 돌봤거나 이 정연 관계자들은 당시에 2017년도의 이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할머니가 심신이 이제 정확히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할머니가 뭐 미국을 간다든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때 영상도 지금 유튜브에 그대로 있거든요. 보면 이제 그 주장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데 다만 검찰이 기소 내에 이 내용을 넣었다라는 건 네. 객관적으로 뭔가를 확인을 한 점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한테 확인했다는 네네 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의료진이나 확인했고 할머니도 만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결국에는 법원에 가서 좀 치열하게 양쪽이 주장이 좀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약간 덧붙이면 네. 그 돌아가신 고 손영미 그 얘기 소장님이 저도 하고 싶었어요. 공모해가지고 이런 일종의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할머니 대상으로. 근데 그 이른바 뒤늦게 나타난 양 양아들 자식들은 목사라는 분이 모르겠어. 오히려 그분들은 맨날 용돈을 받아갔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머니한테 과도 용돈을 받아갔다는 의혹으로. 근데 오랫동안 함께 지낸 그 고선영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식처럼 할머니를 모셨고 그 과정에서 뭐 우리 지금은 병사도 악화된 오래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당시엔 또렷하게 기부사라든지 이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추악한 전쟁범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검찰의 수사도 정치적으로 시작됐고 기소도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분 얘기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네. 마음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뭐 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렇게 지지를 하는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가까이에서 관심이 사람들이 물론 있었다고 해도 누구도 실무적인 일까지는 모르고 있을 때 해주셨던 분인데 너무 도매금으로 이렇게 같이 예. 싸잡힌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어쨌든 이 있었어요. 문제와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은 검찰이 할머니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욕보인 주장을 했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이와 별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론이 의혹 보도를 쏟아낼 때 혐의들이 10여 개가 됐는데 그중에 사실 그 기소가 안 된 불기소 처분했던 게 되게 많잖아요. 야당하고 언론이 그때 제기했던 게 정의원 회계부정, 그다음에 윤의원하고 정대협이 윤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원 기부금을 빼돌렸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불기소 처분됐어요. 네. 근데 이게 언론들이 엄청나게 지금 보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실상 이제 파렴치라는 프레임에서 거의 마녀사냥 하듯이 이런 것도 이런 게 아니냐 저런 것도 저런 게 아니냐 공시에 이제 등 외에 이런 것들을 3,300만 원이 기록돼 있는 걸 그걸 다 술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몰아갔었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소된 거를 또 중심으로 놓고 볼 거냐 아니면 불기소된 거를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기사 네. 보니까 완전 다르게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검찰이 뭐 추미애 전 장관 사건이나 뭐 윤석열 그 장모 사건에 비하면 속도감 있게 어쨌든 1차적으로는 매듭을 지은 거예요 수사를. 근데 이 수사를 끝내고 나서도 여전히 양쪽 진영이 서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런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데 어쨌든 지금 기소된 거는 네.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그렇죠. 네, 기소 이꼴 근데 사실은 이제 아니니까요. 문제는 이제 논란이 있는 건 불기소된 것들을 보면 언론이 어쨌든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국은 불기소가 된 거예요. 그럼 언론이 과거에 잘못한 거냐 네. 아니면 언론이니까 그 정도 의혹 제기는 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기훈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옛날에는 이제 데스킹 기능이 언론의 데스킹 기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쫓아갈 때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그 신문이 뭐 각자의 논지에 따라서 기사를 취사 선택을 하면서 검증을 하면서 천천히 좀 따라가는 차원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 신문에 빠지기도 하고 저기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모든 신문이 지면에 실지 않은 것까지 온라인으로 다 실잖아요.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유사 언론도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속보가 한번 터지게 되면 모든 언론이 일제히 우르르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라도 그냥 올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남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가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짜 뉴스의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 소비자들 수용자들이 이제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고 신념에 따른 뉴스 소비를 하고 뭐 이분법적으로 내한테 유리한 뉴스냐 불리한 뉴스냐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보도를 놓고 보면 그런 독자들이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언론도 상당 부분 그 경향성을 이제 확연하게 띈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사태를 경유하면서 완전히 이제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고 여기서 작동하는 어떤 진영 논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에서 윤미향 사건은 여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그 한 정당으로 탄생하고 나서 이게 뭔가 독주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국면에서 보수 야당과 보수지들이 첫 번째로 잡았던 타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물량전을 해서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어떻게 아까 이제 프레임 얘기도 했지만 윤미향이 그랬을 것이다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면 어떤 의혹도 그냥 다 기사가 돼버리는. 그리고 야 쟤네도 쓰는데 우리도 쓰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경쟁을 했던 게 지금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유학비,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불기소 처분되고 지금 검찰이 1억 원을 그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도 이제 아직까지 보면 보통 어떻게 썼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임의 소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법정에 가서 치열하게 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지금 그렇게 볼륨감 있게 얘기를 떠들썩하게 얘기해왔지만 뭐가 남아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모든 언론이 한겨레 포함해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겨레 신문이나 연합뉴스 같은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연합뉴스가 속보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퍼뜨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맞아요. 국민 세금까지 300억 넘게 지원받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짓이라고 요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따라 써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조중동이 또 단독을 해서 엄청나게 터뜨려 버리면 연합뉴스도 그랬고 조중동도 그랬으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진실도 믿지 않는 양진영의 분들이 있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도나 팩트나 그다음에 온건하거나 아니면 진보적인 언론의 진보적인 시민들이라도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도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저는 앞으로도 한겨레 신문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방금 김한 기자님 잘 말씀하셨어요. 이 윤미향 관련해서 가장 보도가 많이 나오고 끔찍했다고 사람들이 이제 비판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할머니를 도와줘라고 했더니 그걸로 딸 유학을 보내? 자기 집 부동산을 사버려? 3천만 원 넘는 호프집에서 술판을 벌여?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특혜를 줘? 이거잖아요. 제일 기억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 누가 사실이면 저라도 가서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죠. 정말 막 10번씩 하고 근데 사실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나라 NGO들이 회계 부실이 좀 있다고 좀 불투명하게 관리했다도 이런 짓은 버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모르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님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실제로 수십 년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 장례 추진위원회, 누구 조문위원회라는 건 통장을 안 만들어줍니다. 은행에서. 조직이나 단체로 통장을 만들려면 정관이나 회원, 회칙 이런 걸 갖고 와라 그래요. 근데 장례위원회라는 게 회칙이나 정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의 원래 있던 계좌 사무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관련된 계좌 말고 사무실에 관련된 계좌를 공실해서 장례비를 받고 집행을 합니다. 근데 장례라는 게 2박 3일, 3박 4일 짧게 하잖아요. 그중에서 분명히 증빙이 된 지출이 예를 들면 1억이 거쳤는데 한 9천억은 증빙이 되는데 뭐 1천억 정도는 갑자기 종이컵 모자라서 얼른 사왔다든지 장례 관련해 가지고 만장을 얼른 사야 돼. 우리 꼭 장례할 때 보면 그 예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보면 만장이라든지 노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증빙 없이 급히 나간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검찰은 딱 보니까 윤미향 통장이었네. 증빙이 9천만 원 되어 있고 지금 2천만 원 안 되었네. 개인 횡령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펼쳤어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사회 위상이라는 게 과거처럼 이렇게 정부 완전히 바깥에서 정부에서 정부에 대한 저항담론을 만들고 투쟁담론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넘어서서 지금 공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시민단체도 권력화됐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회계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려워서 그랬어요. 예를 들면 너무 단체가 형편이 작아서 주먹구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거기서 상식적 눈높이에 맞는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윤미향 대표가 운영했던 단체 같은 경우에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고 이 피해자들을 돕는 형태의 모금이 이루어졌던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회계가 굉장히 좀 부실하고 행정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 그리고 이게 2017년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모금을 했던 단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전체가 좀 반성이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어려워서 그랬다. 우리는 명분을 갖고 일하느라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설명이 이제 안 통한다. 이 점은 이제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아유 우리 김한 기자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한 기자가 문화연대라는 NGO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그렇죠. 저도 문화연대,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무처장까지 했기 때문에 문화연대 회계는 잘 하셨어요? 회계가 세면사 회계가 조금씩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실제로 이런 권력 감시를 주로 표방하고 네. 그래서 그 시민들이 회비를 내는 단체들은 회비를 내는 시민들에게도 철저하게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부실회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참여연대가 그걸 잘했었죠. 이론 네. 일푼도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단체의 대표나 사무처장이 공적인 것으로 분명히 사용했는데 사후에 증빙이 조금 부실한 채 요청을 하면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럼 손해잖아요. 대부분 원칙적으로 자기 돈도 그래서 많이 쓰죠. 사전에 허락을 정확히 받고 사후 증빙도 정확히 해야 되는 건데 저도 너무 우리 김한 기자님 말씀 맞는 게 그다음에 또 이 사태를 검찰의 공작이나 자유한국당의 공작으로 보는 분들한테도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엄중한 역사적 무게를 가진 일을 하는 곳일수록 더 꼼꼼하고 더 투명하고 더 치밀했어요. 이런 빌미를 줬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사회적 그 손해자 실수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도 이 일을 계기로 전국에 공익적인 일을 한다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이론 일푼 하나 허투루 없이 그다음에 그것을 누가 보자 그래도 딱 정확하게 증빙하는 그런 사실 좋은 지금 근데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언론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시민단체로 그러네. 넘어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니까. 언론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성적인 보도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좀 신중하고 뭐라고 할까요? 너무 급하게보다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기본을 더 중시하는 취재, 보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